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락이파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페스트 202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NVMe 오버 패브릭과 같은 원격 스토리지 접근 기술 덕분에 스토리지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DB나 스토리지 쉐어링,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해 클라우드에서는 GFS2, OCFS2, VMFS와 같은 쉐어드 디스크 파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 시스템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들 간에 동시에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을 조율하기 위해 DLM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트 락은 컨텐션이 높을 때 성능이 저하돼서 컨텐션이 잘 관리되는 시나리오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시스템에서 스토리지는 프라이머리 노드와 백업 노드에 의해 공유되는데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은 다 프라이머리 노드에서만 락이 요청되고 시스템 페일이 발생했을 때만 백업 노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76에서 한 97% 정도의 파일들이 거의 사실상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접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DLM은 효과적으로 동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우 컨텐션 시나리오에서도 DLM이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입니다. 파일과 디렉토리 생성이 빈번한 워크로드에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심지어 단일 액티브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DLM 동작 자체가 병목입니다. DLM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기 전에 락의 오너 노드를 찾기 위해 룩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가 주된 원인입니다. 락키파이의 디자인에 대해 보기 전에 먼저 기본 리눅스 커널 DLM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락 개체로 표현이 되며 이 락마다 오너 노드와 디렉토리 노드가 해당됩니다. 디렉토리 노드는 해시 펑션에 의해 결정되며 각 락의 현재 오너가 누구인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오너 노드는 실제로 락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에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노드 2번이 파일 A에 대한 락을 얻을 때 발생하는 DLM 오퍼레이션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노드 2번이 특정 A 파일에 접근하고자 할 때 디렉토리 노드를 알기 위해서 해시 펑션을 돌려 디렉토리 노드를 알아냅니다. 그 다음 찾아낸 디렉토리 노드에게 현재 락을 갖고 있는 오너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디렉토리 노드는 자신의 락 테이블을 확인해서 노드 2번에게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2는 오너 노드에게 락을 요청하고 오너에게서 응답을 받아 락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만약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라면 디렉토리 노드는 노드 2번을 오너 노드로 지정을 하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를 노드 2의 로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M이 잘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들은 리눅스 커널 DLM을 사용하는 GFS2의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NVMe over TCP로 SSD를 공유하는 5대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워크로드는 IOR을 사용해서 45,000개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1GB 파일에 대해 4KB 단위로 리드 라이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액티브 클라이언트는 딱 한 명뿐이고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은 단순히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만 하고 있는 아이들 상태로 로우 컨디션 상황을 구현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A는 일반적인 파일 IO에서의 스루풋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건 클라이언트 수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트루풋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리드 라이트의 경우 IO 오버헤드가 락 획득 오버헤드보다 훨씬 크고, 게다가 애초에 한 명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락 획득의 오버헤드 자체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를 보면 파일과 디렉토리 생성에서 클라이언트가 늘어날 때 스루풋이 최대 86%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리를 생성할 때의 레이턴시를 단계별로 분해한 그래프입니다.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파일을 생성하는 동작은 총 레이턴시의 53%를 차지하고 나머지 47%는 DLM 동작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중에 락을 얻기 위한 동작은 15% 정도뿐이고 나머지 32%는 디렉토리 노드 및 오너 노드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통시하는 부분이 디렉토리 및 파일 생성에 있어 주요 병목 지점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실제로 클라이언트 수가 늘수록 락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락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이고 Y축은 그 시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클라이언트가 한 명일 땐 모든 락이 20 마이크로세컨드 이하에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디렉토리 노드이자 오너 노드라서 모든 DLM 동작이 로컬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수가 늘수록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는 락을 얻기 위해 원격 노드와 통신을 해야만 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분포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GFS2뿐만 아니라 OCFS2에서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5명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할 때 디렉토리와 파일 생성 스루풋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OC2CB는 OCFS2의 네이티브 DLM인데 이 구현에서는 디렉토리 노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너를 쌓기 위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 수가 늘수록 스루풋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DLM은 새로운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생성될 때 요청자를 그대로 오너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생성하는 쪽에서 디렉토리 노드에게 쿼리를 날리는 것은 항상 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락키파이는 이 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셀프 오너십을 바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비동기로 받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디렉토리 노드로부터 리스폰스가 돌아올 때까지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블락되는 반면에 락키파이는 노티파이를 날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락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셀프 오너 노티피케이션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디렉토리 노드에게 파일을 생성하면서 셀프 오너십을 알립니다. 그러고 디렉토리 노드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고 바로 파일 시스템에게 컨트롤이 반환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DLM 오버헤드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노드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후 락 오너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또 테이블 룩업 오버헤드를 없앰으로써 CPU를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셀프 오너 노티피케이션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새로 생성하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은 오너가 어딘가에 이미 할당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너를 찾기 위한 컨벤션 룩업 경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로를 구별하기 위해 락키파이는 DLM 락 함수에 notify 플래그를 추가했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자신이 새 객체를 만든다는 컨텍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notify 플래그를 함께 넘깁니다. notify 플래그가 있을 경우 락키파이 경로를 타고 플래그가 없으면 기존의 경로로 종작합니다.
이를 통해 파일 시스템 측 수정은 최소화되고 셀프 오너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존 DLM 동작을 따르게 됩니다. 락키파이가 디렉토리 노드로부터 비동기적인 응답을 수신하면서 디렉토리 노드가 업데이트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 메일 리스트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는 각각의 락 요청에 해당하는 응답 메시지가 디렉토리 노드로부터 수신되었는지를 트래킹하는 리스트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락 요청을 보낼 때마다 해당 락을 메일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디렉토리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으면 락 오너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비동기로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초록색 A, B가 확인을 받은 항목이고 C, D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응답을 받은 A와 B는 메일 리스트에서 해당 엔트리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노드 장애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확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락키파이는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코너 케이스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크래시 리커버리의 경우에서는 락키파이는 표준 DLM 복구 메커니즘을 확장하여 처리합니다. 표준 복구에서는 각 클라이언트가 새로 할당된 디렉토리 노드에 자신의 오너십 정보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때 락키파이는 메일 리스트의 미확인 항목도 함께 재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통신 없이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페런트 디렉토리에 락 컨텐션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즉, 이 상황은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같은 페런트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만들려고 할 때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쉐어드 디스크 파일 시스템은 차일드 엔트리를 생성하기 전에 반드시 페런트 디렉토리를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잡아야 합니다. 락키파이는 이 락이 잡혀있다는 전제 하에 동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페런트 디렉토리 락에 의해 직렬화가 되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락키파이는 오너십이 업데이트됐고 이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생성 작업이 완료됐을 때만 페런트 디렉토리에 락을 놓는데 이 두 작업은 병렬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이턴시 없이 컨시스턴시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셋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락키파이는 리눅스 커널 DLM 위에 구현이 되어 있고 이걸 바닐라 커널 DLM과 비교하기 위해 NVMe over TCP를 사용한 OCFS2와 GFS2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DLM을 쓰진 않지만 널리 사용되는 Shared File 시스템인 NFS와도 비교했습니다. 테스트 베드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보기 위해 5대의 서버를 사용했고 삼성 NVMe SSD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 벤치마크로는 MD 테스트를, 리얼월드 워크로드로는 포스트마크와 파일 벤치를 사용했습니다. MD 테스트는 35,000개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워크로드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실험은 여러 클라이언트들 중에 한 명만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로우 컨텐션 상황에서 측정한 스루풋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한 명일 때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모든 락의 디렉토리이자 오너로서 다 로컬에서 처리되므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할 때는 기존 DLM을 사용하는 OCFS2와 GFS2의 스루풋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모티베이션의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에서 본 것처럼 디렉토리 노드와의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 때문이고 이를 제거한 락키 파일을 사용한 OCFS2와 GFS2의 경우에서는 기존 DLM 대비 각각 2.9배, 6.4배 높은 스루풋을 달성합니다. 이와 달리 NFS의 경우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수가 증가하는 것에 의한 성능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동작할 때조차 낮은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파일 시스템 자체의 오버헤드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5명의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워크로드를 실행하여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같은 패런트 디렉토리 아래에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하이 컨텐션 상황에서 측정한 스루풋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패런트 디렉토리의 락을 잡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더 커집니다. 패런트 디렉토리의 락은 이미 할당된 락이기 때문에 락키파이에서 이 오버헤드를 줄일 방법이 없고 따라서 OCFS2를 보면 약간의 성능 개선만 관측되었습니다. 락키파이가 새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데 드는 락 획득 오버헤드를 줄였음에도 여기에서는 패런트 디렉토리를 위한 오너 식별이 주요 병목이기 때문에 큰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GFS2에서는 디렉토리 생성에서 5.2배, 파일 생성에서 5.4배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GFS2의 최적화 때문인데요. GFS2는 내부의 락 리퀘스트에 대한 큐를 가지고 있어서 새 요청을 발행하기 전에 먼저 중복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클라이언트가 같은 패런트 디렉토리에 대해 락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면 오너 노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락키파이는 새 파일 및 디렉토리 생성에 필요한 락 획득을 최소화하여 이와 같이 높은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락키파이에서 스루풋이 높아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우 컨텐션 시나리오에서 DLM 쪽 레이턴시와 파일 시스템 쪽 레이턴시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세 개의 컨피그레이션을 비교했는데요. 한 명의 클라이언트와 GFS2, 5명의 클라이언트와 GFS2, 그리고 5명의 클라이언트와 락키파이를 사용한 GFS2를 비교했습니다.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있는 GFS2 케이스에서는 DLM이 차지하는 레이턴시는 오직 4.4%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퍼포먼스 어퍼 바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5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GFS2 케이스에서는 이 DLM이 차지하는 레이턴시가 46.7%로 늘었고 이게 전체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락키파이는 이 DLM 레이턴시를 8%까지 줄임으로써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있는 환경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스루풋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결과는 락키파이의 웨일 리스트의 오버헤드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0개의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웨일 리스트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은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행되었는데요. 만약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황이면 기존의 커널 DLM의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는 더 증가하여 전체 성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락키파이는 응답을 비동기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혼잡도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리얼월드 워크로드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당 실험도 로우 컨텐션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 5대 중 1명의 클라이언트만 워크로드를 실행하였습니다. 워크로드는 포스트마커와 파일벤치의 파일 서버와 웹 프록시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포스트마크는 1에서 4KB 정도 되는 작은 파일 500개에 대해 50만 번의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파일 서버는 큰 파일에 대한 리드 라이트가 주로 일어나는 워크로드이고 웹 프록시는 상대적으로 파일 생성, 삭제, 수정 비중이 높은 워크로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포스트마크의 경우 5명의 클라이언트에서 락키파이를 적용한 경우가 대략 2배 정도 상승하면서 기존 DLM에 한 명의 클라이언트만 있는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93에서 96% 수준 정도의 높은 스루풋을 달성합니다.
반면 파일 서버 워크로드는 I/O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I/O 오버헤드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가려져서 큰 성능 향상은 아니더라도 락키파이의 효과가 1.07에서 1.14배 정도로 작게 나타납니다. 웹 프록시의 경우 OCFS2와 달리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GFS2에서는 2.5배 정도 높은 스루풋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추가로 RDMA 기반의 DLM과도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RDMA와 비교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DLM 연구들에서 원사이디드 RDMA를 사용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RDMA를 사용하면 서버 CPU 개입 없이 락 처리가 가능해지며 CPU 효율적이고 빠른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RDMA 기반의 솔루션과 비교함으로써 락키파이가 특수한 하드웨어 없이 그냥 일반적인 TCP 환경에서도 얼마나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RDMA 기반 커널 DLM 구현체가 없어서 이를 에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RDMA 레이턴시가 1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을 것으로 가정하여 한 명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커널 DLM을 실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가 없는 상황과 동일하게 보고 스토리지는 NVMe over RDMA로 연결하여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은 앞서 로우 컨텐션 시나리오와 동일한 MD 테스트 워크로드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락키파이는 OCFS2와 GFS2 모두에서 RDMA 기반 DLM 대비 87에서 88%의 스루풋을 달성합니다. 즉, 락키파이는 특수한 하드웨어 없이도 일반 TCP 네트워크 환경만으로도 RDMA 기반 솔루션에 근접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쉐어드 디스크 파일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DLM을 제안합니다. 락키파이는 셀프 오너십 노티피케이션과 에이싱크로너스 오너십 매니지먼트를 통해 불필요한 원격 노드와의 통신을 제거함으로써 락 획득 레이턴시를 최소화합니다. 평가 결과 기존 DLM 대비 최대 6.4배의 스루풋 향상을 달성했고 RDMA 기반 DLM과 비교했을 때도 특수 하드웨어 없이 일반 TCP 환경에서도 87에서 88%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